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한국 입국 시 열흘간의 격리가 의무화되면서 LA 총영사관도 자가격리 면제 신청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준비하던 많은 사람들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부스터샷을 개발해 이르면 내년 3월 임상시험과 승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뉴욕 유엔 본부 앞에 총기를 든 남성이 나타나 건물 주변이 폐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중단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모처럼 한국을 방문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은 오는 16일까지 격리 면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할 경우 누구나 10일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미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격리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격리 면제서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LA 총영사관도 격리 면제서 발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추가 방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16일 이후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제외공간에서의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0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며 한국 방문객들의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6일 이전까지 방문이 예정된 사람들은 급히 항공편 일정을 바꾸거나 아예 일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와 여행사들 역시 평소보다 분주해졌습니다. 항공권 취소보다는 일정 변경에 대한 문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서 한 달 이상 있으신 분들은 그냥 열흘 있다가 오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짧게 한 열흘 갔다 오신 분들은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날짜를 변경하는 걸 아직까지 고려해보고 있고요. 16일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어떤 정책을 내세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사태가 당분간 국가 방역 체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가 재개될 때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방문객들에게는 7일간의 격리 면제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범위는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부모와 직계 비속인 사위와 며느리로 제한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주에 이어 세 번째 오미크론 확진자가 콜로라도주에서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콜로라도주 공중보건환경국이 최근 남아프리카로 여행을 다녀온 성인 여성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이 여성이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으며 집에 격리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앞서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에서 발견된 2명의 오미크론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을 1, 2차까지 접종했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여성은 부스터샷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귀국 후 덴버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로라도주 보건당국은 이 여성과 긴밀히 접촉한 사람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부스터샷을 개발해 이르면 내년 3월 임상시험과 승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티븐 호지 모더나 사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맞춤형 부스터샷이 가장 빠른 해결책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지 사장은 그러나 개발이 완료된 뒤에도 내년 3월 임상시험과 승인 절차에 들어가고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이 나오기까지는 3, 4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추가 접종 백신은 현실적으로 내년 3월 전까지는 나오기 힘들고 어쩌면 내년 2분기에 출시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호지 사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기존 백신의 효능을 확인 중인 FDA가 새로운 부스터샷 승인을 단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아직 충분한 연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항체와 결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만 32개 이상의 돌연 변이를 지녀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오늘 크게 반등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82%가 오른 34,639.7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푸어스 500 지수는 1.42% 올라 4,577.1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83% 오른 15,381.32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날 미국에서 오미크론 추가 확진자가 연이어 나왔음에도 전날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하면서도 봉쇄 조치는 없다며 검사와 백신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다우지수는 오미크론 보고 후 첫 거래일인 지난달 26일 90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가 29일엔 200포인트 이상 반등하고 다시 이틀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이는 등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장기적으로 증시에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주 연속 감소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2만 8천 건 증가한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 건보다는 적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6만 건을 기록해 코로나19 초기였던 지난해 3월 둘째 주 이후 1년 8개월 만에 20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지금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향후 어떻게 변할지는 현재 세계 각국으로 확산 중인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에 달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 유엔 본부 앞에 총기를 든 남성이 나타나 건물 주변이 폐쇄됐습니다. 60대의 남성은 산탄총을 자신의 목에 댄 채 경찰과 대치했지만 결국 자수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뉴욕 유엔 건물 앞입니다. 붉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자신의 목에 산탄총을 댄 채 건물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무장한 채 남성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주위를 걷다가 자리에 앉습니다. 이윽고 출동한 경찰들의 회유에 손을 들고 항복 의사를 표합니다. 결국 경찰의 명령에 응하고 뒷걸음질치며 체포되고 맙니다. 체포된 남성은 60대의 백인으로 유엔 본부에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ased on statements he made, we knew early on that this did not appear to be terror-related. He had some papers he wanted delivered to the UN. 경찰은 체포된 남성이 유엔 건물 주변의 한 호텔에 체크인한 것을 확인했으며 해당 호텔에서부터 유엔 건물 앞으로 걸어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호텔 밖에 주차된 픽업 트럭이 남성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체포된 남성의 신원은 밝히지 않을 것이며 위험 인물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identify the individual at this time, but I will say that he does not have a criminal record or criminal history neither here in New York nor elsewhere around the country. I will say that he is originally from Florida.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이 유엔에 전달하려고 했던 서류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범죄 혐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본부는 뉴욕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해줘서 고맙다며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파크의 주차 등록 허가제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주차 등록 허가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1일 저녁 팰리세이즈 파크 시티홀에서 거주자 주차 허가 등록에 관한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팰리세이드 파크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인 거주자 주차 허가 등록에 관해 크리스 정 시장과 주민들 사이에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건 주민들에게 좀 더 물어보고 그리고 그런 팩트가 있다면 정확하게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타운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팩트가 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몇 %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는 비거주자들이 타운의 주차 공간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거주자 주차 허가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 정부 안에 따르면 거주자의 경우 거리 주차를 하려면 2년에 $20의 등록비를 납부해 주차 패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하루 $8, 한 달 $175의 주차 허가 패스를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이날 주민들은 비거주자 주차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친지들이 자주 뉴욕에서 저를 방문하러 오고 그래요. 그럼 뭐 숱하게 티켓을 끊은 적이 많습니다, 사실. 근데 내가 여기서 26년을 살면서 정말로 내가 이 타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참 곤혹스러울 때가 좀 많아요. 이 주차 규정이 못된 게 너무 많아요. 몇몇 주민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초대하지 말라는 말이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그간 주차난에 시달렸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부 주민들조차도 이 안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지만 크리스 정 시장은 이렇다 할 설득이나 해명은 하지 않아 이날 참석한 20명가량의 참석자들 대부분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게스트패스나 레지던트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 아까 시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계획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나왔습니다. 크리스 시장은 공청회 말미에 이번 패스안은 늘어난 차량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큰 고려 사항이었다면서 오늘 개진된 의견들을 종합해 오는 15일 시의원들과의 미팅에서 논의를 거쳐 결과를 그날 저녁이라도 소셜미디어 및 신문 방송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대부분의 참석자가 한인들이어서 영어와 한국어가 반반씩 섞여 진행됐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구단과 선수 노조의 협상 결렬로 직장 폐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주들은 오늘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직장 폐쇄를 결의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직장 폐쇄는 지난 1995년 이후 26년 만으로 당시에는 선수 노조가 파업했고 이번에는 구단주들의 결정입니다. 지난 10개월간 줄다리기를 해온 구단주들과 선수 노조는 이날 새 노사단체 협약 마감 시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불과 7분 만에 결렬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자유계약, FA 자격 취득 연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선수 노조는 1년이라도 더 빨리 FA 자격을 얻기 위해 기준을 풀타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구단주들은 기존의 풀타임 6년 또는 29.5세 규정을 고집했습니다. 선수 노조는 구단들이 일부러 성적을 떨어뜨린 뒤 신인 드래프트에서 상위 순번을 얻어 유망주를 얻으려는 이른바 탱킹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인 드래프트 지명을 추첨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구단주들은 선수 영입은 구단의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입니다. 직장 폐쇄 기간에는 선수들의 FA 협상과 트레이드 등 모든 업무가 중단되며 선수들은 구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김광현 등 새로운 계약을 앞두고 있는 한국 선수들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시즌 개막이 늦어질수록 결국 구단과 선수 모두 손해인 만큼 스프링 캠프가 열리는 내년 2월 1일 전까지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